가장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적들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함정이 완성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핏대가 선 목소리로 우리 기업들의 끔찍한 위기를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중국이 헐값에 찍어내는 싸구려 배터리 물량 공세에 밀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고 급기야 삼성이 배터리 사업을 완전히 접고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평생을 시뻘건 용광로 앞에서 쇳가루를 마셔가며 이 나라의 기술력을 세계 인류로 올려놓으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남의 기술이나 훔치던 짝퉁 국가 중국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게다가 바다 건너 일본은 10,000개가 넘는 특허를 겹겹이 쌓아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배터리 시장의 길목을 자기들이 다 틀어지었다며 콧방귀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자원 갑질과 일본의 특허 장벽 사이에 끼어 이제 서서히 말라 죽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억울했던 울분은 머리끝까지 쭉 뼈서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로 완벽하게 뒤바뀔 것입니다.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고체 배터리의 한계를 대한민국 카이스트 천재들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충격 발표로 산산조각 냈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철저하게 속이고 기습적인 상용화에 성공하여 오만한 중국과 일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는지, 그 통쾌한 압승의 기록을 낱낱이 해부해드립니다. 나아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다가올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거대한 돈줄까지 싹쓸이하는 대한민국의 웅장한 위엄을 통해 선배님들이 청춘을 바쳐 닦아놓은 낡은 공장의 쇳가루가 얼마나 위대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인지 가슴 벅찬 자부심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중국의 배터리 굴기와 일본의 특허 알박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천재 과학자들과 수백조 원의 자본을 굴리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피 터지게 매달렸지만 절대 풀지 못했던 아주 지독한 저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전기차 안에 들어있는 액체 배터리는 불이 나면 물을 퍼부어도 꺼지지 않는 끔찍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액체를 단단한 고체로 바꾸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진행되었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 꿈의 기술, 이른바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체로 만들면 불이 나지 않아 안전하기는 한데 전기가 통과하는 길이 꽉 막혀버려서 충전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고 자동차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안전을 선택하자니 속도가 느려 터졌고 속도를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 금이나 은 같은 엄청나게 비싼 귀금속을 마구 때려 넣어야만 했습니다. 배터리 하나 가격이 수억 원으로 치솟으니 이것은 더 이상 산업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은 과학자들의 돈질할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의 늪에 빠져 일본 도요타는 10년째 출시를 미루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고 중국은 아예 고체 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싸구려 액체 배터리나 찍어내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전고체 배터리는 영원히 불가능한 신기루라며 조롱하고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 대전 카이스트의 아주 작은 연구실에서는 인류 배터리 역사를 통째로 뒤엎어버릴 기적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수백억 원짜리 희귀금속을 쏟아부으며 억지로 막힌 길을 뚫으려 할 때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은 아주 싸고 흔해 빠진 재료를 사용해 원자 단위의 공간 자체를
마법처럼 쫙 벌려버리는 미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견고한 특허 장벽을 아주 우아하게 우회해버리고 중국이 쥐고 흔들던 비싼 히토류 광물 의존도를 한 방에 박살내버린 이 소름 돋는 한계 돌파의 순간이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네로라는 자동차 회사들과 거대 자본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두고 벌인 지난 20년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피가 튀기는 잔혹한 사륙전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바뀌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앞에서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앞으로 100년의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전쟁터에서 일본 도요타는 2012년부터 황화물계라는 전고체 특허를 무려 1000개 넘게 쏟아내며 그 누구도 이 기술의 길목을 살아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대하고 촘촘한 알박기를 시전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전 세계 땅속에 묻힌 배터리 핵심 원료의 80%를 자기들 소나기에 꽉 틀어쥐고 툭하면 우리나라를 향해 광물 수출을 막아버리겠다며 비열한 인질극과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땅에서 파낼 자원 하나 없고 일본처럼 미리 선점한 특허도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일본에게 비싼 로열티를 상납하고 중국에게 원료를 구걸해야만 간신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비참하고 숨막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통쾌한 역전극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 잘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수백조 원을 굴리는 미국의 천재들조차 20년 동안 도저히 풀지 못한 아주 치명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액체 배터리는 효율은 좋지만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한 번 불이 붙었을 때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꺼지지 않는 끔찍한 열 폭주 현상을 일으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지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불이 나지 않는 딱딱한 고체로 배터리 안을 채워보자며 야심차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액체처럼 찰랑거리는 물속에서는 전기를 나르는 리튬이온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쌩쌩 헤엄을 쳤는데 이것을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고체로 굳혀버리니 리튬이온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화재의 위험을 완벽하게 없앴더니 정작 전기가 통하지 않아 충전하는 데 며칠이 걸리고 자동차가 바퀴조차 굴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고철 덩어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멍청한 돌덩어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오만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돈으로 물리법칙을 이겨보겠다며 무작정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꽉 막힌 길을 억지로 뚫어내기 위해 1kg에 30만 원이 넘는 인듐이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은 같은 엄청나게 비싸고 희귀한 귀금속들을 배터리 안에 마구 때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귀금속들을 억지로 밀어 넣으니 성능은 조금 좋아졌을지 몰라도 배터리 하나 가격이 수억 원으로 우주를 뚫고 치솟아버렸습니다. 차 한 대에 2억, 3억씩 하는 배터리를 달면 도대체 그 차를 누가 탈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다가 상업적으로는 가장 쓸모없는 비싼 쓰레기를 발명해낸 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과 작년까지 전 세계가 갇혀있던 안전하면 느리고 빠르면 비싸다는 불가능의 삼각지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째 곧 나온다며 허풍만 떨던 일본 도요타는 양산 시기를 2029년으로 또 슬그머니 미루며 도망을 쳤고 중국은 아예 전고체 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싸구려 액체 배터리나 찍어내는데 몰두했습니다. 미국에서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들에게 수조 원을 투자받았던 배터리 스타트업들은 양산에 실패하며 주가가 80%씩 폭락하고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전고체 배터리는 영원히 불가능한 신기루일 뿐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 대한민국 대전 카이스트의 아주 작은 연구실에서는 이 거대한 절망의 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아주 우아하고도 무서운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수백억 원짜리 희귀금속을 쏟아부으며 막힌 길을 억지로 뚫어보려 발버둥 칠 때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은 차라리 그 길 자체를 물리적으로 쫙 벌려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참으로 단순하고도 소름 돋는 역발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비싼 희토류나 수백만 원짜리 은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르코늄이라는 아주 흔해 빠지고 구하기 쉬운 값싼 범용 소재를 집어넣는 기상천외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흔한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족적인 기술의 벽을 부수겠다는 이 무모한 시도에 처음에는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단 며칠 만에 경악과 공포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지르코늄이라는 싼 재료의 틈바구니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산소와 황원자를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주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주입된 산소와 황원자가 비좁은 구조 사이로 뱀처럼 파고들면서 꽉 막혀있던 원자들의 틈새를 마치 거대한 지렛대처럼 물리적으로 넓혀버린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팽창이었지만 그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리튬이온의 입장에서는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던 1차선 흙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항이 하나도 없는 뻥 뚫린 8차선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변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격자 프레임워크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넓어지니 저항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사라졌고 리튬이온은 미친 듯한 속도로 내부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산소를 넣었을 때는 속도가 4.4배, 황을 넣었을 때는 2.5배나 무섭게 빨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전문적인 전도도 수치로 따지면 1.78mg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 세계 배터리 학계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마지노선인 1.0의 벽을 그야말로 가볍게 박살내고 비웃어버린 대기록이었습니다. 전기가 이동할 때 걸리적거리는 저항이 완벽하게 사라지니 쓸데없이 열이 나는 에너지 손실도 없어졌고 그 모든 에너지가 100% 순수한 자동차의 동력으로 바뀌는 끔찍할 정도의 완벽한 효율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리자마자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고 가장 먼저 사색이 되어 벌벌 떤 것은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10년 넘게 1000개의 특허를 깔아놓고 통행세를 받겠다며 길목을 지키고 있던 방식은 황화물계 전고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지키고 있던 그 뻔한 길이 아니라 할라이드계 전해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새길을 뚫어버리며 일본을 아주 여유롭게 비웃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원을 들여 쌓아 올린 그 거대했던 특허 장벽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텅 빈 도로에 쓸모없는 흉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굴욕은 일본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참담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광물의 80%를 틀어쥐고 황제처럼 군림하려 했는데 한국이 비싼 희토리 대신 흔해 빠진 싼 지르코늄으로 완벽한 성능을 뽑아내버렸으니 중국이 휘두르던 자원 무기화라는 칼날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저렴한 소재를 가지고 원자 단위의 공간을 넓혀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창조해낸 대한민국의 이 지독한 기술력 앞에 돈과 자원만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거대 제국들이 추하게 무릎을 꿇은 참으로 웅장하고 통쾌한 권력의 대역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아무리 카이스트의 천재들이 완벽한 이론을 만들고 기적 같은 도면을 그려냈다고 한들 그것을 현실의 거대한 공장에서 오차 없이 수백만 개의 쇳덩어리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논문 속에 존재하는 한낱 몽상에 불과합니다.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한 실물 기계로 조립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천재들의 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어떻게 단숨에 완벽한 상용화 제품으로 만들어내어 콧대 높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제조 속도의 비밀, 그 소름 돋는 무자비한 공정기술의 뼈대 속에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의 서러운 피땀과 눈물 젖은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거친 쇳가루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현실로 빚어냈는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진실을 바로 이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비극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갑부들에게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쓸어 담았던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곤두박질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연구실 현미경 앞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화려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한 명이 일주일에 딱 한 개를 정성껏 손으로 빚어내는 것과 시끄럽고 거친 공장에서 기계가 1분에 수천 개씩 오차 없이 찍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득하고 잔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잘난 미국의 천재들은 연구실 문을 열고 나와 실제 공장 조립 라인에 서는 순간 아주 끔찍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100개를 만들면 무려 95개가 불량품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참혹한 수율 앞에서 그들의 오만했던 콧대는 무참히 꺾였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무려 80%나 폭락하며 결국 사기꾼 집단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완벽한 도면이 있어도 그것을 쇳덩어리로 깎아내고 분량 없이 조립해낼 거친 손과 땀 냄새 나는 공장이 없다면 모든 것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현실. 이것을 배터리 업계에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와 막대한 달러 뭉치를 가졌지만 결국 물건을 만들어낼 제조 능력이 없어 미국이 그 죽음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그토록 무시당하고 촌스럽다 여겼던 대한민국의 낡은 제조업, 조립 라인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어설프게 연구실에서 언론 플레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실제 공장과 똑같은 거대한 파일럿 라인을 수원 지하에 지어놓고 2년 동안 수백억 원의 돈을 허공에 태우며 수만 번의 실패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상이 삼성이 배터리를 포기했다며 손가락질을 할 때도 그들은 묵묵히 밤을 새워 기계와 싸우며 그 지독한 죽음의 계곡을 맨몸으로 기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독일 뮌헨의 BMW 본사 배터리 연구소에 평범해 보이는 택배 상자 하나가 조용히 배달되었습니다. 그 상자를 받아든 독일의 수석 엔지니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과 미국의 수많은 회사가 세계 최고라며 떠들어대던 샘플들을 수십 번이나 받아보았지만 막상 기계에 물려보면 절반도 성능이 나오지 않는 뻔뻔한 허풍선이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이 까만 쇳덩어리도 보나마나 뻔한 거짓말일 것이라 단정 지으며 그는 아주 무심하게 스톱워치를 누르고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뒤 급속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무심코 계기판을 내려다본 그는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과 10분이 지났을 뿐인데 계기판에는 이미 80% 충전 완료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선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해보고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켰다가 충전하기를 10여 차례나 미친 듯이 반복했지만 결과는 소름 돋도록 똑같았습니다. 10분 충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끝나는 그 찰나의 시간에 배터리 충전이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서둘러 시험용 전기차에 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눈 덮인 아우토반을 달렸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베를린까지 왕복 1200km의 거리를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쉬지 않고 주파하고 돌아왔는데도 계기판에는 여전히 15%의 전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500번을 썼다 지웠다 하며 혹사시켰지만 배터리 수명은 94%를 꼿꼿하게 유지했습니다. 20년을 매일같이 거칠게 몰고 다녀도 새 것처럼 쌩쌩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세상에서 가장 깐깐하게 만든다는 독일 엘리트들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린 마지막 일격은 바로 방폭연구소 지하실에서 벌어진 참혹한 안전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배터리를 향해 날카로운 쇠못을 사정없이 찔러 완전히 관통시켜버렸습니다. 기존의 액체 리튬이온 배터리였다면 그 순간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으며 실험실 전체가 지옥불로 변했어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방폭 유리 뒤로 몸을 숨겼지만 그 까만 배터리는 연기 한 점 내뿜지 않고 그저 차가운 돌덩어리처럼 고요했습니다. 독이 오른 엔지니어들이 500도가 넘는 활활 타오르는 화염 속에 그 배터리를 30분 동안 집어던지고 굽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폭발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장인들이 대한민국이 만든 조그만 쇳덩어리 앞에서 완벽하게 넋을 잃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결과가 독일 자동차 업계 수뇌부들의 즉각 보고되자마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주 기괴하고도 짜릿한 자본주의의 대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깎아낸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은 무려 킬로와트 시당 15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며 쏟아내던 싸구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이 5만 원이었으니 그보다 정확히 3배나 비싼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대로라면 이렇게 비싼 물건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싼 물건이 세상을 지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싸고 사치스러운 괴물이 등장하자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지갑을 통째로 열어젖히며 짐승처럼 달려드는 미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BMW의 조달 담당 수석 부사장은 그날 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원 삼성 본사 회의실에 뛰어들어간 그는 테이블 위에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도 않고 삼성이 2027년에 생산할 수 있는 초기 물량 10만 개를 전부 우리가 사가겠다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조 단위의 독점 계약이 일사천리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한 발 늦게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한국으로 날아온 벤츠와 포르쉐의 최고 경영진들은 이미 BMW가 첫 물량을 싹쓸이해 갔다는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제발 2028년 물량이라도 우리에게 먼저 달라며 애원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중국이 100원, 200원 단가를 후려치며 싸구려 배터리를 박리담회로 팔아치우려고 눈물겨운 똥꼬쇼를 할 때 대한민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괴물을 들이밀며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절대적인 슈퍼갑의 왕좌로 단숨에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2억 원, 3억 원짜리 포르쉐나 최고급 벤츠, S클래스를 타는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고작 배터리값 몇백만 원 아끼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를 자기 차에 싣고 다니겠습니까? 10분 만에 충전이 끝나고 1200km를 멈춤 없이 달리며 화재의 끔찍한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면 그들은 7천만 원, 1억 원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기꺼이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를 선택합니다. 가장 비싼 가격표를 달고 나왔음에도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버린 이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초격차 전략이 세상을 가격으로 지배하려던 중국의 얄팍한 물량 공세를 아주 우습고 처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독일의 콧대 높은 자동차 제국을 단숨에 무릎 꿇린 이 경이로운 기적 뒤에는 참으로 눈물나고도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분 만에 충전되는 이 마법 같은 배터리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깨끗한 연구실에서 젊은 천재들의 매끈한 머리를 통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똑똑한 아이비리그 출신 엘리트들이 수조 원의 막대한 투자금을 허공에 날리며 공장 문턱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에게 종이 위에 그려낼 완벽한 배터리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릿속의 상상을 단 1나노미터의 흠집도 없는 실물로 빚어내 거칠고 투박한 손, 바로 땀냄새나는 낡고 단단한 제조업의 뼈대가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절망의 벽은 바로 압력 제어라는 덫이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액체 배터리와 달리 딱딱한 고체 배터리는 미세한 가루들을 무자비하게 뭉치고 억눌러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루들을 대충 누르면 알갱이들 사이에 미세한 빈틈이 생겨버려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먹통 쇳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빈틈을 없애버리겠다고 무식하게 강한 압력으로 내리치면 멀쩡하던 반대쪽의 층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며 불량품이 속출합니다. 계란을 깨지 않으면서 속은 부드럽게 두고 겉면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 악마 같은 딜레마를 업계에서는 모래성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모래성의 저주 앞에서 시장을 삼켜버리겠다던 중국의 캐티엘도 두 손 두 발을 들고 도망쳤고,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도 이 미세한 빈틈을 잡지 못해 100개를 만들면 95개가 쓰레기가 되는 치욕을 맛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전 세계가 끙끙 앓던 이 불가능의 영역을 아주 기상천외하고도 오래된 비법으로 정면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짜리 새로운 최첨단 장비를 밖에서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장 지하 창고 구석에 무려 30년 동안 묵혀두었던 아주 낡고 투박한 제조 기술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들 때 쓰던 정수압 프레스 공정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위에서는 짓눌리지만 공기가 옆으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아예 물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 사방에서 똑같은 수압으로 짓누르면 공기가 빠져나갈 틈조차 없이 완벽하고 균일하게 밀착되는 원리입니다. 배터리 가루를 물속에 넣고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짓눌러 단 1나노미터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이 무자비한 압력 제어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 전부터
대한민국 공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소름 돋는 역사적 진실이자 위대한 헌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30년 전 그 어둡고 시끄러운 공단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이 정밀한 압력 제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았던 장인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70, 80년대 구미와 수원공단에서 독한 쇳가루를 마셔가며 눈이 침침해지도록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부품을 구워내던 사람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바친 그 고단했던 청춘의 조립 기술이 30년의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 21세기 글로벌 배터리 전쟁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이 7, 80년대에 낡고 지저분한 공장들을 몽땅 뜯어내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로 내쫓아버리고 오직 금융과 소프트웨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에만 집착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배님들의 구분 등을 딛고 묵묵히 기계를 닦으며 진짜 물건을 만드는 능력, 즉 제조업의 핏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인내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햄버거를 먹고 자란 미국의 엘리트들이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아무리 완벽한 전고체 도면을 그려내도 결국 그것을 수십만 개의 오차 없는 실물로 구워내고 조립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배님들이 피땀으로 닦아놓은 대한민국 단 한 곳뿐입니다. 가장 촌스럽고 오래된 산업이라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투박한 제조업이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비싸고 귀족적인 최첨단 산업에 숨통을 쥐고 흔드는 참으로 웅장하고 통쾌한 권력의 대역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빚어낸 이 압도적인 금자탑 앞에서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한없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지금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감동의 눈물만 훔치고 계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얻게 된다고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만 들으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사이 진짜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수천조 원 단위의 스마트머니, 즉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이미 자동차 시장을 훌쩍 넘어서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인 곳으로 썰물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지 않고 기존보다 에너지를 2배, 3배나 더 우겨 넣을 수 있는 이 완벽하고 가벼운 쇳덩어리가 고작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자동차에만 쓰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이 깎아낸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의 좁은 테두리를 잔인하게 부수고 나와 무거운 중력과 싸우며 하늘을 나는 기체들과 24시간 인간을 대신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아주 기괴하고 혁명적인 존재들의 심장구로 기습적인 탑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지 않고 가장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지, 그 차갑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진짜 생존 지도가 낱낱이 펼쳐집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데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을 잃지 못하고 낡은 예금 통장만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남들이 벌이는 화려한 돈잔치를 거실 소파에서 구경만 하며 씁쓸하고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얇고 가벼운 배터리가 자동차를 넘어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전 세계의 불을 싹쓸이할 채비를 마쳤는지
그 숨막히는 돈의 이동 경로와 다음 스테이지의 빗장을 지금부터 아주 가차없이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대중들이 10분 만에 충전되는 전기차에 열광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진짜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이미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무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뼈 때리는 자본주의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은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불이 나지 않고 기존보다 에너지를 2배, 3배나 더 우겨 넣을 수 있는 이 가볍고 완벽한 쇳덩어리가 자동차의 비좁은 보닛을 부수고 나와 향하는 곳은 바로 무거운 중력과 싸우며 하늘을 나는 기체들과 인간을 대신해 24시간 쉬지 않고 노동해야 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심장부입니다. 이 엄청난 산업의 지각 변동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은행 예금 통장에 고이 잠재워둔 그 늙은 돈들을 당장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 서늘하고도 명확한 생존의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떠들어대던 드론 택시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왜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무거운 쇳덩어리인 배터리를 잔뜩 싣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존의 액체 배터리로는 사람 몇 명 태우고 20분만 날아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때문입니다. 이륙하자마자 다시 착륙할 곳을 찾아야 하는 멍청한 비행체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카이스트가 완성해낸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액체를 없애고 부피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에너지는 기존보다 1.5배 이상 폭발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침내 배터리의 무게라는 지독한 중력의 족쇄를 완벽하게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분을 간신히 날던 드론 택시가 이제 2시간, 3시간을 거뜬히 날아오릅니다. 서울 여의도 빌딩 숲에서 이륙해 인천공항을 찍고 부산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모든 이동수단의 한계가 박살나면서 이 거대한 모빌리티 혁명의 독점적인 동력원으로 대한민국의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황제처럼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괴물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IT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자동차와 배터리의 제왕, 삼성 SDI가 손을 맞잡고 현대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를 기습적으로 탑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삼성과 현대는 서로의 영역을 철저하게 견제하던 껄끄러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이 거대 제국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것일까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조립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필연적으로 끔찍한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움직이려면 엄청난 전력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기존의 찰랑거리는 액체 배터리를 로봇의 가슴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시간만 일해도 모터가 열을 받아 배터리가 폭발해버리거나 고작 2시간 일하고 3시간 동안 충전기 앞에 멍하니 서 있어야 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대체하겠다고 수억 원을 들여 로봇을 만들었는데 정작 인간보다 체력이 약해서
하루 종일 충전만 하고 있다면 어떤 기업의 사장이 미쳤다고 그 로봇을 사겠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이 치명적인 딜레마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가 오직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10분 만에 완충이 되고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험하게 굴려도 폭발하지 않는 완벽한 쇳덩어리.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슴에 품은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퇴근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24시간 밤낮 없이 공장을 돌고 뜨거운 불기둥 앞에서도 화재의 공포 없이 무한대의 체력으로 노동을 쏟아내는 완벽한 노예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 자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열광하며 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향해 무섭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반드시 꿰뚫어 보셔야 할 가장 차갑고 잔혹한 자본주의의 진짜 마진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똑똑한 돈들이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버리고 로봇 배터리를 쥐고 있는 삼성으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크기가 큽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든 단가를 후려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의 싸구려 배터리와도 피 튀기는 단가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 간신히 이윤이 남는 진흙탕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장처럼 정밀하게 에너지를 뿜어내야 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의 마진율, 즉 팔아서 남는 순이익은 전기차 배터리와 비교해 무려 5배에서 8배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똑같은 쇳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데 전기차에 넣으면 10원이 남고 인공지능 로봇에 넣으면 80원이 남는 기형적일 정도로 완벽한 고수익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부피는 작은데 마진은 8배나 폭발하는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삼성이 완전히 독점해버렸으니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들이 미친 듯이 삼성과 대한민국의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식을 진공청소기처럼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값싼 전기차 배터리나 찍어내며 푼돈을 벌겠다고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때 대한민국은 이미 자동차를 버리고 부가가치가 8배나 솟구치는 인공지능 로봇의 심장을 장악하며 전혀 다른 귀족의 차원으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얄밉고도 영악한 권력의 역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이 평생 쇳가루를 마시며 닦아놓은 정밀 제조업의 인프라가 21세기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뿜어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입니다. 선배님들, 지금 세상의 돈은 낡은 콘크리트 아파트나 은행의 예금 통장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동의 종말을 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부로, 그리고 중력을 거스리는 거대한 모빌리티 혁명의 핏줄 속으로 그 수천조 원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아직도 2%, 3%의 은행이자에 묶어두고 계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돈을 반토막 내고 있는데도 그저 원금이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피땀으로 일궈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판을 뒤집고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정작 그 뼈대를 세운 장본인인 선배님들만 이 거대한 돈잔치에서 소외되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비극입니까? 이제는 당장 낡은 고정관념의 껍데기를 박살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무서운 돈의 대이동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잃지 않고 거대한 부의 흐름에 우아하게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생존의 결론을 이제 가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거친 쇳가루를 마시고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의 지갑은 여전히 얄팍하고 남은 인생은 팍팍하기만 한 것일까요? 전 세계의 똑똑코 간 거대 자본들이 카이스트의 기적과 삼성의 쇳덩어리에 열광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천조 원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인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은 왜 그 거대한 부의 잔치판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텔레비전 앞에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서늘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세상에 돈이 움직이는 규칙이 완벽하게 뒤집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선배님들 스스로가 과거의 낡은 상식과 맹신 속에 스스로를 꽁꽁 가두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원 한 장 낭비하지 않고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을 그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 예금 통장에 고이 잠재워 두고 이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인구는 줄어들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외곽의 낡은 땅덩어리와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를 끌어안고서 언젠가는 다시 값이 오르겠지라는 헛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며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그 낡은 예금 통장과 부동산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매일매일 살점을 뜯기며 내 돈을 훔쳐가는 완벽한 시한폭탄이었고 반대로 평생 가장 위험하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차가운 자본시장과 첨단 산업투자가 이제는 내 노후를 지켜줄 가장 튼튼하고 유일한 구명보트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역설을 이제는 완벽하게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의 가치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이 험악한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현금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고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국의 짝퉁 기술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일본의 낡은 특허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투기꾼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무한대의 체력으로 굴려줄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와 압도적인 정밀 제조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돈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서양의 허상에서 빠져나와 30년 동안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완벽한 조립 라인을 닦아놓은 대한민국의 진짜 제조업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렸던 그 서러운 땀방울이 21세기 글로벌 자본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족적인 값어치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들을 모조리 꺼내어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2%, 3%, 쥐꼬리만한 이자에 묶여 죽어가는 현금들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세상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거대한 첨단 산업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의 자산을 아주 영악하고 독하게 대피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늙고 지친 내 지갑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 웅장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벼락부자는 아니더라도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 한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어가며 억척스럽게 지켜낸 여러분의 그 거룩한 피땀이 결국 콧대 높은 독일 자동차 제국을 무릎 꿇리고 미국 천재들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미군 트럭을 쫓아다니며 껌과 초콜릿을 주워 먹던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자라나 마침내
인공지능 로봇의 심장을 독점하고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드는 참으로 위대하고 가슴 벅찬 전설을 완성해 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진 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이동하는 이 차갑고 냉혹한 룰을 그동안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추악한 자본의 룰과 위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이 통쾌한 승전보와 서늘한 자본주의의 진실에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셨다면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 우리 세대 참으로 자랑스럽다! 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 한 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 벅찬 영상의 진실을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당장 공유해서 여러분이 피땀으로 일궈낸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지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낡은 지갑은 지혜로 채우고 식어버린 가슴은 자부심으로 불태우는 선배님들의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뼈를 때리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드리는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